이남용 교수의 실론롱. 비트코인은 결제도 보증도 실패한 책임없는 가상자산입니다. 비트콩리의 코드를 해부하면 돈이 아니라 합의 실험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신뢰기관을 제거하고 공개된 규칙과 네트워크 합의로 거래 원장을 유지하는 일종의 전자화폐 지불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결제 인프라의 본질은 거래가 빠르고 싸게 끝난다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고 원상복구한다에 있습니다. 현실 금융 서비스는 장애, 오류, 사기, 분쟁이 매일 발생하므로 서비스 수준 협약 SLA, 취소 환불, 피해 보상, 감독 검사라는 책임 구조가 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엉터리 비트코인은 이 책임 기능을 프로토콜 밖으로 밀어냈고 그 순간부터 결제 인프라로서 실패할 확률이 구조적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 밸류는 기술적인 유용성이 아니라 이야기되는 수급 정책 환경에 더 크게 좌우되며 이것이 투자자에게 가장 위험한 출발점입니다. 비트코인의 210만 개 상한은 철학이 아니라 기하급수 합의입니다. 비트코인 총발 행량 상한 210만 개는 보상 반감 할빙, 규칙이 만드는 수학적 귀결입니다. 초기 보상 50 비트코인이 21만 블록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50 41만 플루 25 41만 플루 12저 몫이 11만의 합이 결국 21만 비트코인으로 수렴합니다. 이 상한은 변경 불가가 아니라 변경 비용이 극단적으로 큰 사회적 합의입니다. 즉 코드가 아니라 참여자들의 이해관계, 거래소 수탁 채굴, 기관 자금 규제 기관가 유지하는 약속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는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상한은 희소성 이야기를 제공하지만 결제 효용과 책임 구조가 취약하면 희소성은 가격을 보장하지 못하고 가격은 더 큰 변동성으로 응답하기 쉽습니다. 결제 성능은 계산으로 끝납니다. 느리고 작고 비싸집니다. 비트코인은 10분 블록을 전제로 하고 온체인 처리량은 대략 초당 3에서 7건 수준으로 자주 설명됩니다. 이 속도는 결제망이라기보다 희소한 블록 공간을 경매로 배분하는 정산층에 가깝습니다. 비교 기준을 잡으면 더 명확합니다. 비자 카드는 비자넷이 초당 6만 5천 건 이상의 트랜잭션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다고 공식 자료에서 밝힙니다. 결제 인프라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미 대량 즉시 복구 가능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도 결제 적합성을 갉아먹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에도 혼자 구간에서는 수수료와 대기열 mem풀이 급증하고 반대로 한산할 때는 무료에 가까운 블록이 발생하는 등 사용자 경험이 요동칩니다. 결제는 예측 가능성이 생명인데 비트코인은 그 예측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즉, 결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보증 워런티, 가용성, 용량, 보안성, 지속성. 공백은 기술 문제와 더불어 운영 설계의 실패입니다. 전통 결제는 누가 책임지는가가 계약과 법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개발자, 채굴자, 사용자가 있어도 장애나 결함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단일 주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소, 환불, 분쟁, 조정, 보상 같은 결제 핵심 기능이 프로토콜에 내장되기 어렵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곳이 거래소, 수탁, 지갑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중앙집중형 단일 고장점이 되며 해킹, 내부 통제, 실패, 파산 리스크가 사용자에게 집중됩니다. 즉, 탈중앙 결제를 표방하지만 실제 사용은 중앙화 인터페이스 의존으로 흘러가며 워런티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결제 유용성에서도 워런티에서도 동시에 실패하는 모순이 반복됩니다. 이 반복은 15년 가까운 운영 역사에서 기술 업데이트만으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비트콩리 사용된다와 자주 결제된다는 다릅니다. 비트코인 결제 채택은 제공한다와 빈번히 쓴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습니다.
2025년 조사 맥락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제공하는 상점이 적지 않지만 실제로 자주 쓰인다고 보는 비율은 7%. 같은 결과는 결제 수단으로의 실사용이 제한적임을 시사합니다. 결제 수단이 실패하면 남는 수요는 투자 투기 수요입니다. 이때 가격은 내재 현금 흐름이 아니라 수급, 레버리지, 심리, 정책 뉴스에 더 민감해집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결제 인프라로 평가할수록 약점이 드러나고 투자 자산 이야기로 평가할수록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과 15년 변동성, 숫자가 말하는 결제 부적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시가총액 약 1.76조 달러, 2640조 원,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5배 이상, 비트코인 가격은 약 8만 8천 달러께, 유통량은 약 1996만 BTC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변동성은 결제 적합성을 판정하는 가장 간단한 지표입니다. NYU Vlab의 BTC USD 변동성 가치 지표는 2010년부터 추정하며 2025년 12월 19일 기준 1년 환산 변동성 예측치를 약 39.68%로 제시합니다. 이는 전통 결제 회계 단위가 요구하는 안정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변동성이 과거 대비 완화되었다는 분석이 존재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30에서 80%대의 높은 변동성 구간에서 움직인다는 서술이 반복됩니다. 결제 수단은 가격표, 임금, 세금, 부채, 계약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 변동성 자체가 화폐 기능을 무너뜨립니다. 비트코인의 1년, 5년, 10년 후의 가격 전망, 단정이 아니라 시나리오로만 가능합니다. 가격을 얼마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비트코인 분석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 대신 현재 가격 약 8만 8천 달러를 기준으로 정책 유동성 수탁, 인프라 기술 리스크를 반영한 시나리오 범위로 보는 것이 투자자에게 정직합니다. 1년 2026년 말 전후 약 4만에서 14만 달러 범위가 현실적 방어선입니다. ETF 자금 유입과 위험자산 선호가 유지되면 상단이 열리지만 거시 긴축 규제 충격 대형 사고가 겹치면 하단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변동성 40% 내외면 이런 폭은 통계적으로도 자주 발생합니다. 5년 2030년 전후 약 2만에서 25만 달러의 넓은 분포를 전제해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 승부는 기관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조적 편입이냐, 규제, 세무, 환경, 수탁 리스크의 상시화냐로 갈립니다. 10년, 2035년 전후 약 0에서 50만 달러까지도 열어둬야 합니다. 특히 양자 컴퓨팅이 갑작스런 신뢰 붕괴 이벤트로 작동하면 하방 꼬리가 두꺼워지고 반대로 제도권 수탁 보험 감사 표준이 완성되면 상방 시나리오가 살아납니다. 핵심은 가격 예언이 아니라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의 손실 구조를 먼저 계산하는 것입니다. CBDC, 제너러스 법 스테이블 코인,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힘을 분석해 봅니다. CBDC는 각국이 공식 디지털 화폐 레일을 구축하는 흐름입니다. BIS 2024 조사에서 93개 중앙은행 중 91%가 리테일 도매 CBDC를 탐색 중이라고 보고됩니다. 이것은 결제 영역에서 비트코인의 설 자리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쉽습니다. 미국 제니우스 액트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지불 목적 토큰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프레임을 만들고 발행자 준비금 감독 집행, 동결 차단 등 같은 책임 가능한 결제를 제도화합니다. 결제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약한 지점, 속도 가역성 소비자 보호를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방식으로 메우면 비트코인은 더더욱 결제가 아니라 고변동 투자 자산으로 고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자 컴퓨팅은 언젠가가 아니라 준비 기간을 요구하는 리스크입니다. NIST는 2024년에 포스트 퀀텀 암호 표준을 확정 발표했고 업계에서는 현재 공개키 암호 체계가 장기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업그레이드로 대응할 수는 있어도 사회적 합의 마이그레이션 호환성 비용이 커서
리스크가 가격에 선반영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중국의 금지와 미국의 허용 목적이 다릅니다. 중국은 2021년 이후 본토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고 채굴도 금지한 것으로 널리 보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책 목적은 자본 유출 금융 불안, 전력 소비, 투기 억제에 가깝습니다. 미국 SEC의 현물 비트코인 ETP, ETF 승인 목적은 비트코인을 칭찬해서가 아니라 법과 법원의 해석 범위 안에서 규제된 시장으로 노출을 이동시키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SEC 의장 성명은 법원 그레이스케일 사건으로 인해 이전과 다른 상황이 되었고 승인 경로가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이는 비트코인을 승인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는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금지보다 제도권 상장 공시 감시를 통한 관리를 택했고 중국은 전면 차단에 가까운 정책을 택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정책 모두 비트코인의 결제 유용성을 키우기보다 가격을 정책 변수에 더 묶어두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쉽습니다. 투자자에게 남길 한 문장 처방입니다. 비트코인은 결제 유용성, 처리량, 확정 시간 수수료 가역성에서 이미 전통 결제망과 경쟁이 되기 어렵고 워런티 책임 보상 분쟁 조정가 구조적으로 공백인 플랫폼입니다. 그럼에도 가격이 유지되는 이유는 결제 효용이 아니라 희소성의 이야기와 투기 해지 수요 그리고 제도권 상품 ETP를 통한 접근성 확장에 더 크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투자 판단은 미래 화폐가 아니라 고변동 정책 이야기 자산으로 놓고 1. 변동성 지표 2. 규제 뉴스 CBDC 스테이블 코인 법제 3. 수탁 거래소 사고 4. 채굴 집중 전력 논쟁 5. 양자 리스크의 선반영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관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비트코인은 큰 손들의 놀이터입니다.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는 비판과 더불어 앞으로 보유하지도 공매하지도 않겠다고 여러 번 반복했고 버핏을 내세운 비트코인 투자 유도 영상은 딥페이크의 사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남용 교수의 실론론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